어떤 문제든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쉽죠. 행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고양이의 뇌신경계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문제 행동이 생기지만 우리가 모르고 방치하는 고양이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고양이의 문제 행동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양이를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지만 뜻하지 않게 고양이를 힘들게 함으로써 행동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문제 행동으로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문제나 유전적, 선천적 원인을 제외하고 어떤 것들이 고양이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일관성 없는 상호작용. 우리가 고양이를 일관성 없이 대하면 고양이는 공포와 불안, 스트레스, 정신적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대할 때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평소에는 잘해주다가 갑자기 혼을 내는 일이 자주 있다든지 어떤 행동을 이럴 때는 허용해주고 또 어떨 때는 갑자기 못하게 하는 것. 그럼 입장을 바꿔서 어떨 것 같으세요? 고양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 행동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보호자님이 여러분이실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요. 가족들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고양이를 대하는 거예요. 누구는 자꾸 혼내고 때리고 누구는 오냐오냐 하고 누구는 울면 자꾸 간식을 주고 누구는 아무리 울어도 반응하지 않고 누구는 자꾸 손으로 놀아주고 누구는 장난감으로만 잘 놀아주고 이러면 또 고양이들이 뭐가 맞는지 모르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미 생긴 문제 행동을 교정할 때도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일관성 있게 고양이를 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의 의사소통을 이해하지 못할 때 고양이의 행동을 사람처럼 자꾸 의인화해서 생각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고양이랑 경험했던 것들에만 의존을 해서 성급하게 일반화시키기 쉬워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특정한 이미지를 씌우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고양이를 대하게 되기 쉽거든요. 고양이가 겁먹고 불안한 상태인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시기도 하고 고양이 사이에 지금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단지 이건 서열의 문제다 라고만 생각해서 방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만지는 중에도 고양이들은 그만하라고 굉장히 신호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계속 무시하기도 하고요. 자꾸 우리랑 의사소통을 시도하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무시하면 계속 무시당하는 고양이는 좌절감이 굉장히 크겠죠. 이게 오래되면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경험이 많으신 집사님들께서도 정작 고양이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세 번째, 처벌 기반의 훈육. 고양이들을 혼내고 때리고 이렇게 처벌을 가해서 행동을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가해서 고양이한테 뭔가를 가르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행동질환의 주요 원인인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할 뿐이에요. 보호자님과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고요. 언제 누구를 그리고 또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만 가르치게 되고 근본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공격성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으니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겠죠. 네 번째, 환경적인 결핍. 고양이라는 종의 동물이 당연히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양이의 습성에 필수적인 요소들, 즉 뭔가를 발톱으로 긁을 수 있는 물건이나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오를 수 있는 수직 공간, 안전하게 숨거나 쉴 수 있는 장소,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는 곳, 충분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한 정도의 식사,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부족하면 정상적인 행동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학습하게 되고 빠르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이 보이는 반복적인 행동들이 있죠. 그런 상동 행동을 보이는 집고양이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체적, 정신적인 자극이 없는 경우. 신체적인 자극은 고양이가 충분히 활동량을 해소할 수 있는지, 정신적인 자극은 고양이가 특정 행동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요. 사냥놀이가 부족해서 사냥 본능이 해소되지 않는다거나 환경이 너무 단조로워서 흥미를 잃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보호자님과 상호작용이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고요. 보호자님 의존도가 또 너무 높아서 독립성이 낮은 것도 고양이와 보호자님 모두에게 서로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일관성이 있는 상호작용. 동일한 기준으로 고양이를 대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리액션을 해줘야 고양이가 우리와 지내면서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일상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관성 있게 괴롭히는 거는 더 안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역시 중요합니다. 매번 혼나고 맞고 방치되는 게 아니라 루틴을 지켜주고 간식이나 놀이 등으로 보상을 해줘서 자꾸 그 행동을 동기부여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고양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화 기반 훈련.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한테 최소한의 케어, 양치질이나 발톱 깎는 거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핸들링을 연습하는 것도 이러한 보상을 활용해서 천천히 차근차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때리고 혼내는 식으로 처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 있죠. 바라는 보상을 주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처벌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 때 간식을 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자꾸 깨무는데 그때마다 반응해주고 놀아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계속 강화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주지 않음으로써 행동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 풍부화.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특히 고양이한테 안전한 장소를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인테리어 신경 쓴다고 고양이가 몸을 숨기고 편안하게 쉴 만한 장소를 하나도 두지 않는 건 고양이한테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고양이는 아무리 보호자님과 같이 사는 고양이랑 사이가 좋더라도 하루의 일부는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시는 게 좋고요. 고양이한테 꼭 필요한 요소들, 충분한 스크래처, 수직 공간, 쉴 수 있는 편안한 장소, 사냥놀이, 그리고 편안한 식사 공간, 화장실, 이런 것들을 잘 갖춰줘야 됩니다. 네 번째, 고양이의 습성과 의사소통 방식 이해하기. 고양이의 습성을 이해하면 고양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양이가 아직은 야생에서의 본능을 꽤 많이 갖고 있는 채로 우리랑 살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이해해도 고양이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지, 고양이의 소리와 몸짓, 표정 등을 읽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고양이한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어플에서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말고 고양이들이 실제로 소리와 몸짓, 표정 등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제대로 놀아주기. 고양이한테 놀이는 단순히 노는 것 그 이상이에요. 하루의 루틴으로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보호자님과 낚싯대 같은 장난감으로 같이 노는 것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도 있어야 됩니다. 한 세션당 5분 이상은 놀아주시는 게 좋고요. 5분 후에 놀이가 시들해져요. 그러면 장난감을 바꿔서 놀면 40분까지도 연장해서 놀 수도 있습니다. 장난감의 크기나 움직임, 질감이 실제 고양이가 사냥하는 먹이, 사냥감이랑 비슷하면 더 좋겠죠. 장난감을 반복 사용하면 고양이 본인의 냄새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그 사냥감의 흥미를 잃기도 하고요. 장난감이 너무 튼튼해요. 그래서 전혀 파괴되지 않으면 사냥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셔지는 장난감 같은 경우에 이물 섭취를 주의를 해야 되겠죠. 사람을 사냥감 내지는 장난감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 손으로 놀거나 숨바꼭질은 하지 마시고요. 놀이 중에 사람의 몸에 고양이의 이빨이나 발톱이 닿으면 바로 중단해주세요. 참고로 놀이가 너무 과격한 고양이들이 있죠. 그런 고양이들은 먹는 패턴을 확인해 보시고 너무 먹는 횟수가 적은 것 같다 이러시면 하루 6번 이상 사료를 소량씩 여러 번 급여를 해보시면 놀이 강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에너지 해소가 잘 안 돼서 우다다가 심한 고양이들은 캣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양이들이 문제행동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의 한 40% 정도가 문제행동이 있는 걸 모르고 지나치시기도 해요.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 다행히도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완전히 해결되는 고양이들도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약물을 평생 먹어야 되는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매일 약을 먹이는 것도 스트레스고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심각해진 뒤에 해결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영상 보시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행동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